이 말씀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진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부모님은 자식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이것 좀 사다 줄 수 있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잠깐 집에 좀 들러줄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그것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돈보다 더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관심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우리는 이상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챙겨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되는 거죠.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식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전화를 하세요. 이것 좀 사다 달라, 저것 좀 해달라.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하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원하시는 건 그 물건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였다는 것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경제적인 이유 외에 숨겨진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2번 톡톡 누르시면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분명 생길 겁니다. 저장해 두시고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황금 대화법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심리, 부모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주시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30년, 40년을 오로지 자녀를 위해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됐죠. 부모님은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빈집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나는 아직도 중요한 존재일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8%가 자녀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통계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와의 접촉을 이어가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 좀 사다 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집에 들러. 사실 그것들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에요. 편의점에 가면 살 수 있고 스마트폰은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되고 집에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자녀에게 연락하실까요? 자녀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제 친구 어머니는 80대이신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친구한테 전화하신대요. 냉장고에 김치가 떨어졌으니 갖다 달라고요. 처음엔 친구가 그냥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김치를 갖다 드렸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김치가 아직 반통이나 남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 김치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아니, 그게 내가 언제 올지 몰라서 보고 싶어서 그랬어. 그 순간 친구가 울었대요. 어머니가 원하신 건 김치가 아니라 딸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부모님이 자꾸 이것저것 부탁하시는데 정작 가보면 급한 일도 아니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와 연결되어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부모님의 요청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요청 뒤에 숨은 마음을 봐주세요. 이것 좀 사다 달라는 말은 사실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연락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유 없이 전화해 보세요. 어머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별일 없으시죠? 이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어머니, 요즘 고민이 있는데 조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의견이 궁금한데요. 이렇게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부모님은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힘을 얻으십니다.
네 번째,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세요. 장 보러 갈 때 모시고 가고, 산책할 때 같이 걸어드리고, 병원 갈 때 같이 가드리고,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30분이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30분만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그 30분이 부모님께는 한 달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심리, 부모님의 요구 뒤에는 불안감의 투사가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은 지금 엄청난 불안을 느끼고 계세요. 몸은 점점 늙어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이 모든 불안이 자녀에게 투영되는 겁니다. 급격히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과 불안정한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심리죠. 서울대 노인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노후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불안, 경제 불안, 고독 불안, 이런 불안들이 쌓이면 자녀에게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알아봐줘. 이거 걱정되니까 내가 챙겨줘.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녀가 뭔가를 해주면, 아, 내가 아직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구나.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제가 아는 50대 여성분은 70대 어머니가 자꾸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하신대요. 처음엔 당연히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병원 가면 별일 없다고 하시거든요. 검사 결과도 다 정상이고요. 그런데 2주 뒤에 또 전화 오고, 한 달 뒤에 또 병원 가자고 하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건강 불안이 너무 심하셨던 거예요. 혼자 계시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너무 커서 자꾸 딸을 부르신 거였어요. 딸이 옆에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안심이 되시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부모님이 자꾸 이것저것 걱정하시고, 자녀한테 챙겨달라고 하시고,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처음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되면 부담이 되죠.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꾸 이것저것 요구하시니까 솔직히 지치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부모님은 지금 정말 무서우신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섭고,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섭고, 언젠가 올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움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녀에게 의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부모님의 불안을 인정해 주세요. 어머니, 불안하시죠? 무섭죠? 당연한 감정이에요. 이렇게 불안한 감정 자체를 인정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위로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일정을 만드세요. 매주 토요일은 어머니랑 병원 가는 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부모님 뵙는 날, 이렇게 정기적인 일정을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도 안정감을 느끼십니다. 아, 이번 주 토요일에 딸을 볼 수 있구나. 그때까지 견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세요. 세 번째, 작은 안전망을 만들어 드리세요. 응급 연락망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드리고, 이웃분들께 부탁드리고, 필요하면 케어 서비스를 알아보고, 이런 안전망이 있으면 부모님도 조금은 덜 불안해 하십니다. 네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모님의 불안이 너무 심하시면 노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부모님의 불안을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도 지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역할을 나누고 사회 서비스를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당신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면 결국 모두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심리, 부모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외로움을 달래줄 대화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드시고, TV 보시고, 낮잠 자시고, 점심 드시고, 또 TV 보시고, 저녁 드시고, 잠드시고,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 대화를 나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와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고 그마저도 할 말이 없어서 침묵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대화 시간이 하루 3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하루 종일 말을 30분도 안 하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연락할 명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작은 부탁이라도 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 좀 알려줘, 저것 좀 해줘. 이런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은 나랑 이야기 좀 해줘. 나는 너무 외로워. 이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제 친구는 70대 아버지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하신대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거 고장 났는데 어떡하지? 친구가 전화로 알려드리면 아, 그래? 고마워. 하시고 금방 끊으신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전화 오고 일주일 후에 또 전화 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외로우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웃들과도 별로 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유일한 대화 상대인 딸에게 자꾸 연락하셨던 거예요.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매일 저녁 잠깐씩이라도 전화한대요.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TV에 뭐 재밌는 거 있어요?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대요. 이제는 아버지가 먼저 전화 안 하신대요. 딸이 매일 전화할 거라는 걸 아시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지금 너무 외로우십니다. 평생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다가 노년에 혼자 남겨지신 거예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떠나고 배우자마저 말이 없으면 정말 세상에 혼자인 것 같으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기적으로 전화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전화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는 엄마랑 통화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 놓으면 부모님도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일주일을 버티십니다. 두 번째, 짧아도 자주 연락하세요. 1시간씩 긴 통화보다는 10분씩이라도 자주 연락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5분, 저녁에 퇴근하면서 5분. 이렇게 짧게라도 자주 연락하면 부모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세요. 세 번째, 영상통화를 활용하세요.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네 번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옛날 이야기 하시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요. 아, 그때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으십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황금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매일 10분 안부 전화법입니다. 매일 저녁 10분만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뭐 드셨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그리고 내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세요. 저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의 일상이 궁금하세요. 바쁘게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모님도 안심하시고 기쁨을 느끼세요. 매일 10분, 일주일이면 70분, 한 달이면 300분. 이 시간이 부모님께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 3가지 했습니다. 첫째, 부모님은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으세요. 둘째, 부모님은 불안하십니다. 늙어가는 게 무섭고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우세요. 셋째, 부모님은 외롭습니다. 자녀와 대화하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이 3가지를 이해하면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됩니다. 자꾸 이것저것 부탁하시는 것도, 자꾸 전화하시는 것도, 자꾸 걱정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삶은 늘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사셨고 노년이 되어서도 가족에게서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하십니다. 조금은 지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0년? 5년? 어쩌면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매일 저녁 10분만이라도 전화 드리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대화와 작은 관심이 부모님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번에도 따뜻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